그래서 203호로 똑똑 두들깁니다. 두들기니 국적은 중국이시고 조선족 입찰자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 입찰 바람, 이거 문구가 되게 무서운 문구긴 해요. 이게 다 약간 그런 밑밥을 까는 사실 그런 문구긴 하거든요. 좀 찝찝하죠. 여러분, 입찰할 경매 물건을 고르실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가장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무엇인가요? 네, 바로 경매 정보지죠. 경매든 공매든 이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철석같이 믿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 물건 분석을 1년에 최소 한 200건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 경매 정보지만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경매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조차 생각지도 못한 이 리스크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그대로 날리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내가 내줘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특수 물건도 아니고 권리 분석상의 하자도 전혀 없는 이 겉보기에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쉬운 물건인데 반드시 현장 임장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희 스터디 멤버분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겪으신 사례를 자세히 오픈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를 만한 이 위험성을 다른 분들의 피해를 예방해드리는 차원에서 본인 사례를 공유할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정확히 짚어서 애초에 이런 위험 요소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쪼개기, 외국인 체류 확인서입니다. 해당 물건의 사례는 바로 이 25년 1월 중순에 진행된 공매 물건이었고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2층 202호 전용 면적 33평짜리가 공매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2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 대비 25%인 5,650만 원의 최저가가 진행되었고 5,66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받은 다음에 알게 된 사항들을 제가 이제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인데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정보지를 확인하는지 같이 저랑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 건물이 2층 202호거든요. 지금 1층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1층에 이제 2층 올라왔을 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지금 4개가 보이고요. 근데 공매 정보지에는 202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호 하나 있고 옆에 또 호수가 있어요. 여기 205호도 보이고요. 해당 요 202호가 공매로 진행 중이고 이 202호를 보시면 내부 구조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현황 복도가 있고 여기서 202호, 203호, 204호, 204호 202호가 4개로 쪼개져 있구나. 혹시 이거 불법 쪼개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일단 듭니다. 공매 정보지상에는 1개 호실 202호인데 실제로는 4개 호실로 쪼개져 있는 게 지금 사진상 파악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네, 지도로 해당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산도 640-15번지 지금 요 물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거리를 보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지하철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2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분홍색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으며 이렇게 거리비로 딱 봤을 때 이 건물 지금 2층이고요. 뭐 여기 일산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층에 위치가 있네요. 여기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여기는 그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가 24년 12월 달에 해제가 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 사실 언제 진행이 재개발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을 항상 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근데 이 용도 지역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분홍색이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즉 같은 토지라도 넓고 그 다음에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인근 도보 1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추후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렇게 투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0년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내용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 한번 쭉 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다세대 주택, 즉 빌라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2층 202호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즉 상가예요, 상가. 주택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항상 이렇게 보실 때 보면은 먼저 전 항상 재산 명세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쭉 보다 보면은 공매재산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점유관계에 조회된 데이터 없고 임차인도 신고된 내역 없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압류가 지금 2020년 12월 11일 날 이게 가장 첫 번째 시간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압류가 2020년 12월 11일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쭉 내용을 보시면은 다 빈칸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기타 유의사항을 좀 보시면은 임차인에 관하여 조사된 사항이 없으므로 전입세도 유무, 임대차 관계 여부 및 매수인에게 인수 부담되는 대항력 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이거 문구가 되게 무서운 문구긴 해요. 조사된 사항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네가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책임 안 지겠다. 약간 그런 밑밥을 까는 사실 그런 문구긴 하거든요. 좀 찝찝하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집합 건축물 대장소 용도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위반 건축물 등재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이렇게 좀 특이사항에 대해서 공매재산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유의해서 입찰하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 딱 떼어보니까 위반 건축물하고 노란색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용도가 딱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해당 202호의 용도는 학원, 즉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뭐 항상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들이 쭉 나오거든요. 한 번씩 볼게요. 이 변동사항에 보면 2020년 4월 24일 날 이 사무소에서 학원으로 용도 변경 한번 했고요. 여기 나오죠. 2019년 8월 2일 날 위반 건축물 표시 고양시 건축가에서 무단 용도 변경, 즉 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으로 해서 위반이 적발이 되어 이렇게 노랗게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상에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위반 건축물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대출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매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 위반 사항을 전부 해제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매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원가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즉 주택에서 다시 원래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사전에 미리 입찰 금액에 산정을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요 비용을 생각을 해서 입찰 금액에 적용을 하면 그만큼 입찰 금액을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드러난 위반 건축물은 무단 용도 변경이 지금 하나가 있다.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런 특이사항이 지금 하나가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낙찰이 됐는데 지금 실제로는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별 내용이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분명히 요거는 202호인데 아까 여기 사진상에 보면은 지금 이거 4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불법 쪼개기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건 분석하실 때 감정평가서도 좀 잘 보세요.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감정평가사가 이 202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전입세대 확인서를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지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출력해서 가시면 돼요. 출력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지금 이 해당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돼서 해당 호수에 대한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좀 열람 가능할까요? 하면은 열람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전입세대 확인세인데 보시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아무도 전입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202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불법으로 202호를 202호, 203호, 204호, 205호 4개 호수로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대장상에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상에는 203호, 204호, 205호는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203호, 204호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공매나 경매 물건 202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203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입찰하고자 하는 그냥 여러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일반인일 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203호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서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공무원분은 전혀 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맹점. 불법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불법 쪼개기 때문에 입찰자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 203호에 살고 계시는 분 실제로 있고 그분이 전입일자랑 계약 그 다음에 점유까지 전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계시면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가 이분의 보증금을 전부 다 전액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행 법상에는 불법 쪼개기로 인해 새로 생성된 203호, 204호, 205호 해당 물건처럼 그 경우에는 입찰자가 이해관계인이 현재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큰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히스토리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쭉 같이 제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2025년 1월 달에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2층 전용 면적 33평 일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의 상업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학원이 공매로 진행이 되었고 감정가가 2억 2,600이었는데 이게 유찰이 많이 되어서 감정가의 25%인 5,66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학원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202호 한 개 호실을 4개로 쪼개서 불법 쪼개기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불법 쪼개기는 아직 위반 건축사항으로 적발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 대상상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이로 인해서 203호, 204호, 205호에 실제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해석지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분께서 입찰 마감 약 한 25분 전에 입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물건을 좀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늦게 발견하셔가지고 부랴부랴 현장 임장을 제대로 못 간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 쪼개기가 의심되긴 하지만 임차인은 사실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신 거예요. 왜? 지금 해당 공매 물건 명세서 보면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등록된 세대주 아무도 안 보였잖아요.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은 없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 대비 2억 2천짜리가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상가로 월세를 줘도 이게 33평이잖아요. 월세를 한 7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난다라고 보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이게 1월 16일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 뭐냐? 202호가 불법 쪼개기가 되어 있었고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분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명도 협상을 해야 되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일단 202호 소유주의 따님분께서 그냥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 없었고요. 아주 이지한 케이스가 됐고 205호는 이분은 나는 재계약하고 싶다 말씀을 일단 하셨대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203호와 204호였습니다. 그래서 203호는 똑똑 두들깁니다. 두들기니 그분께서 이렇게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딱 보여주셨어요. 해당 내용은 이거예요. 계약 날짜는 2019년 4월 8일이었고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해서 202호의 일부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203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전세로 주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분이 보니까 우리나라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나라 분이 아니셨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으로 해서 제외 동포 F4 비자로 들어오신 국적은 중국이시고 조선족 분 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할 경우 외국인 체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입신고랑 똑같다고 돼 있어요. 요건 제가 뒤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렇게 이분은 202호에 살고 계셨으면 전입세대 열람서를 딱 뗐을 때 이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203호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202호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왜? 공유 물건 자체가 202호만 되어 있었고 쪼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적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동사무소로 같이 갑니다. 이분의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딱 떼니까 이게 좀 크게 잘 안 보이는데 203호라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입 날짜가 2020년 10월 16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12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분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10월 16일이 약 2달 정도 빨라요. 즉 이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 쪼개기로 인해서 발생된 함정에 지금 낙찰자가 빠진 경우거든요. 오케이, 203호 지금 이렇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204호로 다시 노크를 합니다. 그분도 똑같이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십니다. 이번 계약 날짜는 2020년 5월 17일이고 아이고, 전세보증금은 203호보다 300만원 더 많아요.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아, 네. 이분도 외국인이었어요. 국적원에 또 중국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다시 또 동사무소를 갑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뗍니다. 떼니까 딱 나와요. 이분이었고 전입일자는 2017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2020년 5월 17일. 전세보증금은 4,800만원.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약 6개월, 아니 7개월 정도 빠르니까 이분도 대항력이 있고 이분의 전세보증금 4,800만원을 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은 5,660만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4,500만원 전세보증금 인수해야 되고 또 4,800만원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약 1억 5천 정도에 해당 202호를 사는 꼴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불법 용도 변경이 되어 있고 쪼개기까지 되어 있는 그 물건이 감정가가 2억 2,600짜리를 굳이 1억 5천 주고 공매로 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쭉 보면은 낙찰 후 이 물건의 세입자가 외국 국적 동포였고 대항력이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근거 서류를 제시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202호 관련 전입세대 확인서와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는 표시되지 않고 이 관공서에 열람하여 체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 재산 명세서 상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았냐. 여기 보면 임차인이나 그 다음에 점유관계에 대해서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공매 재산 명세서에도 나오지 않았냐.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다면 202호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보면은 아무도 전입된 임차인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회신이 와요. 현황 조사서에는 누락되는 등 공매재산 명세서 작성에 미흡하여 기하의 매각 불허 요청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분의 공매의 입찰 보증금 약 한 500 몇십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고 낙찰이 해제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운이 좋게 사실 손해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다행인 케이스인데 사실 낙찰자가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을 상대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 외국인 임차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다행히 2023년 6월 14일 날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괜찮아졌는데 그 이전엔 어땠냐면은 외국인 임차인의 전입 여부를 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런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 정보지를 출력을 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가면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현재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좀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수준인데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 인구의 약 5%가 외국인이에요. 즉 그분들도 살 집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가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해당 물건처럼 불법 쪼개기 된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전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하실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체류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법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8조를 보면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가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듯이 외국인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이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 전입신고랑 똑같은 게 외국인 체류 확인서랑 똑같은 요건으로 본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8조의 3을 보면 이게 하나 딱 나와 있어요. 외국인 체류 확인서 관계 변경에 따라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쪼개기 된 그런 불법 부동산이죠. 그 경우는 확인할 수는 없다. 이게 맹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쪼개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찰 전에 현장 임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건 사실 법의 사각지대이긴 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개인들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현장 임장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경매, 공매, 입찰 시 주의사항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제가 정확히 확인하시라고 강조하려다 보니 계속 위험하다, 당한다 뭐 이런 사실 강한 표현도 썼는데 이거 뭐 경매 무서워서 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요소를 잊지 않고 확인만 한다면 남들은 잘 몰라서 놓치는 기회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 공매 역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 플러스 직접 움직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실행력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항들을 마음에 드는 물건에 잘 적용하셔서 충분한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 버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